자식들의 의견에 솔직히 정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 얘기도 맞고 저 친구 얘기도 맞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게 맞거든요. 단지 이제 그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가 설득력이 있느냐 그걸 네. 보는 거죠. 자기 논증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답이 있는 또 토의도 때로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이들이 질문이 쉬운 예로 다른 쪽으로 빠질 때 교사는 이렇게 말을 던져줄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빗살무늬 톡이었다. 그러면 그 신석기 그 사람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살았지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 시대는 제가 알기로는 물가 쪽에 많이 살았던 걸로 이렇게 옮겨 다녔다는 걸 기억하거든요. 네. 그럼 물가 쪽이다. 그러면 물가 쪽 그러면 강물이나 이런 데서 살았을 텐데 거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강에서요? 네. 물고기. 그렇죠. 아닐까요? 물고기죠. 맞았어. 그럼 물고기야. 그럼 물고기를 먹고 나면 결국 남는 게 뭐가 있지? 뭐 생선 뼈겠죠. 그렇죠. 그 뼈를 한번 우리가 이용해 볼까? 쉽게 말하면은 빗살무늬 토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만들 거 아니에요. 네, 반죽을 그러면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끓어서 쭉쭉 빚다 보면은 빗살무늬 토기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뼈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같이 질문을 해가면서 대답 속에서 아이들이 끌어내게끔 하는 방법. 네. 저희도 지금 빠져들면서 네. 수업을 좀 경청하게 되는데요. 사실 본호 중학교에도 전 과목이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수업은 하브르타 수업을 하고 어떤 수업은 강의 수업을 하고 어떤 수업은 거꾸로 수업을 하는데 이렇다 보면 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효은 학생은 어떤가요? 네, 저야 사실 잘 모르죠. 네. 근데 각각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수학만큼은 거꾸로 수업을 하는 게 완전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전 과목으로 거꾸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집에서 해야 할 숙제들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해요. 우리 정림 학생은요? 각 과목이 어떤 수업을 하냐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건요. 일단 딴짓을 하고 조는 친구가 없으니까 다 같이 혼나거나 짜증나는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중3인데 우리 희재 학생은. 네, 사실 저희가 선생님들의 교육 이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수업이 잘 되면 좋은 건데,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각자의 교육 방식대로 저희를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또한 수업을 더욱 즐겁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게 좋아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실히 든 게 이 수업이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게 본 게 스승의 은혜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을 수 있던 게 너무너무 기쁜데 학생들 반응은 이렇게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사실 교육의 3주체 중 마지막 한 분이신 학부모님들은 특히 성적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미심쩍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2014년 첫 해하고 제 나름대로 만족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어땠을까 해서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네. 한 40분의 어머니들이 오셨어요. 네. 오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적은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 인성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그 설문조사하면 지난해 했던 걸로 보면은 다방면에서 아이들의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이 좀 발전하는 가능성에서 거꾸로 수업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추정만 하는 거고요. 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성적이라는 것은 네. 어떤 수업 방법이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그 속에서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흥미도라든지 네. 또는 성취도라든지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이게 높아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성적도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입을 한번 해봐야 해보세요. 되나요? 애들이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하브르타 수업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우리 효은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사실 제일 많이 바뀐 게 되게 확실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되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 수업이 모든 수업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업을 하면서 리더십이나 협동력이나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요, 서술형 시험 문제에서 좀 더 서술을 그렇죠. 잘하게 되는 능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공부 되게 잘해요. 반에서 1등, 전교 1등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한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건 인정하지만 또 이렇게 친구끼리 막 사이가 좋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효은 학생이 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서술형이 잘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요즘 아이들이 그 핵심 개념 위주로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객관식에 강한데 서술형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쓰는 언어들이 그 청소년들 언어들이 굉장히 짧은 단어만 쓰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설명하는 긴 문장을 쓰다 보니까 서술형도 자연스럽게 되고 정말 좋은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림이가 느낄 때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하브루타 수업을 하고 나서. 저는 일단 영상을 보고 와서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수업의 이해도 잘 됐으며 자기주도 학습이 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수업 공부에 집중이 잘 되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희재 학생도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하브루타 수업 전에는 그냥 공부는 그냥 시험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 그냥 지루하고 그랬었는데 하브루타 수업 후에는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수업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군요. 무엇보다. 네. 저도 이게 쭉 이렇게 1시간여 동안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게 새 학기고 또 새 학년이 왔는데 이런 교수법을 한번 도입해 볼까라는 마음이 아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처럼 이렇게 의욕에 불타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다가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 이 새로운 교수법을 도입하시려는 우리 그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그 수업 친구 한 명을 같이 이렇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식견이나 전문적인 입장에서 경험 많은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간혹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본호 중에서 처음에 수업 친구 동아리를 통해서 거꾸로 수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옆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공감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친구 한 명을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시도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옷이라는 것도 모든 사람이 예뻐 보여도 그게 내가 입었을 때 예뻐야 되는데 다 이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도 역시 자기만의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장점 또는 자신의 철학을 녹일 수 있는 수업의 방향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참 여기 나온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다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나만의 공부 방법 좀 소개해 준다면요. 네, 일단 그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 모세관 현상을 일으켜서 뿌리에서부터 물관을 통해서 여러 나뭇잎으로 이제 물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푸르름을 잃지 않듯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인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서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저의 공부법인 것 같아요. 네. 고의 같아. 네, 무쇠관 현상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토론학습의 결과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단하네. 우리 정림 학생은요? 저는 그날 배운 것을 제 친구나 동생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서 혼자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공부가 재밌어지고 그게 당연히 성적이 또 올라가죠.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질문과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줬고요. 우리 희재 학생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다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내용도 친구에게 설명하면 내가 확실히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냥 손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닌
손과 입으로 함께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셋 지금 했던 얘기 이따가 가기 전에 좀 종이에도 좀 요약 좀 해주면 그 우리 언니 오빠 고등학교 2학년 담임하고 애들 좀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의 그 가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선생님의 열정에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수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그 한 수업이 우리가 개선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정신을 수업 한 가지에 올인했을 때 네. 그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어려운 점에 있어서 학교든 정책이든 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든 여기에서 수업 개선이라는 것을 최우선 의 그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한테 그 적절한 쉬운 예로 요구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네. 노력이라든지 관심, 시간을 투자했을 때 함께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업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함께 일구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은 학생이 주체가 되고 또 질문이 있는 교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 재미를 느끼는 점이 정말 보는 사람으로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보노중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들여와 그대로 암기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첨단 과학 기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원이 많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첨단 기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역량은 바로 질문하고 또 비판하는 사고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학교 현장에서 불어오고 있는 신선한 바람 많이 몰고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했어요.